폴란드로 넘어간 한국의 천무가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극했습니다. 폴란드 천무발사대 출고식 영상에서 확인된 천무발사대의 개량된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에 확인되었던 천무발사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개량형 천무발사대에서는 한국형 AT킴즈라 불리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즘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폴란드 입장에서 아주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하나여로 스페이스에서 폴란드 천무발사대 출고식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폴란드 국방무관 알렉산더 마르치니스 대령이 하나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는데요. 알렉산더 대령은 한국의 선진 기술을 폴란드에 공유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두 국가의 협력이 상호간 큰 이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최첨단 기술이 담긴 천무가 폴란드 육군의 작전 역량과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번에 공개된 천무발사대가 KT즘 발사까지 가능한 개량형 천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천무의 경우 이렇게 생긴 두 개의 포드에 230mm 로켓이 6발씩 탑재되어 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 수출될 천무발사대는 개량된 형태의 포드에 거대한 미사일이 한 발씩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미사일이 바로 KT즘-1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만 돌았던 KT즘 미사일의 폴란드 수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죠.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바뀐 건 폴란드 내 여론입니다. 폴란드 내에서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갑론을 박이 무척 많았는데요. 대부분 한국 무기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 무기 도입을 절대 반대하는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기는 몰라도 천무만큼은 그 반대론자들의 성화가 유독 들끓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미국의 첨단 무기보다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들여오는 이유도 이 반대론자들의 맹목적인 반대에 힘을 실어줄 명분을 만들어주기 충분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엄청난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리 변변치 않은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원조를 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장갑차 등 막대한 물량의 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함락당한다면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 것이 분명한 데다 러시아에 굴복한 우크라이나군까지 상대할 게 뻔하니 우크라이나가 달라는 무기란 무기는 전부 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넘겨줬습니다. 오죽하면 국경을 수비해야 할 폴란드 기갑사단이 있어야 할 무기조차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대치하던 국경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내에서는 재무장을 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을 하이마스 대신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런 주장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천무가 하이마스보다 빨리 나올 수 있고 더 강력한 무기이니 이왕 한국산 무기를 사는 김에 천무도 함께 사자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무기를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미국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압도하며 여전히 상상도 못할 무기를 만드는 군사강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미제 무기가 한국산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하이마스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하이마스의 개발 목적과 용도를 천무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주력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기동성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이마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습니다. 탄약을 만재한 전투 중량이 대략 16톤 정도로 무게가 25톤인 M270에 비해 9톤이나 가볍습니다. 또 최대 속도가 60km를 오가는 궤도형 M270과 달리 오시코시제 6륜 트럭을 차체로 사용해 최대 시속 85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도 많이 운용 중인 C-130 계열 수송기를 이용해 신속한 수송과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하이마스는 고속 전개에 특화된 시스템인데요.
이는 하이마스가 개발된 이유가 그러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미군은 전면전에서 적을 찍어 누르는 중무장군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 어디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화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MLRS를 가볍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MLRS의 화력을 반으로 줄이고 무게도 줄여 개발된 것이 바로 하이마스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개발하다 보니 하이마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마스는 M270을 경량화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M270이 사용하는 발사관을 반으로 줄여 6발만 탑재했습니다. 한마디로 퍼부을 수 있는 무장이 M270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군이 상대할 러시아군은 중무장한 기갑부대이며 자국을 지켜야 할 폴란드의 하이마스의 수송기 탑재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능입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는 다릅니다. 천무는 M270 하이마스를 대체하기 위해 국군이 개발한 무기체계로 M270처럼 12발의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국군이 이전에 운용하던 130mm 로켓탄 40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도가 느리지도 않습니다. 하이마스처럼 차륜형으로 개발해 도로에서 시속 80km로 움직일 수 있어 빠른 전개와 후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는 하이마스보다 천무가 더 써먹기 좋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간 개량형 천무에 KT즘이 장착되면서 천무의 장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KT즘은 미국의 AT킴즈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M270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 가능한 미국의 AT킴즈 전술탄도 미사일은 핵심 대복 타격 수단 중 하나이지만 집속탄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중단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대신할 KT즘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KT즘-1은 직경 600mm에 180km에 달하는 사정거리를 가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원래는 지상형 고정포드에서만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사거리 300km급 KT즘-2부터 천무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었지만 과거 아랍에미리트에 천무를 수출했을 당시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KT즘 발사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해와 천무발사대에서 KT즘-1을 발사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폴란드에도 KT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개량형 발사대를 수출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폴란드에 수출된 KT즘-1은 180km의 사거리에 500kg에 달하는 침투관 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고 있어 지하에 있는 갱도나 벙커까지 날려버리는 게 가능한 강력한 미사일입니다. 여기에 정밀한 유도장치를 가지고 있어 기존 천무의 4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진 무유도 로켓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지금의 러시아 대포병 체계로는 반격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KT즘-1이 폴란드에 수출될 수 있었던 것은 아슬아슬하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제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해당 조약에 가입하였기에 한도 중량이 500kg을 초과하고 사거리가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T즘-1은 탄두 중량이 딱 500kg이고 사거리가 180km이기에 MTCR에 저촉되지 않아 폴란드에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라면 300에서 500km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천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일부러 위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또한 하이마스와 천무, 이 두 무기 체계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M270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전을 위해 수송기에 탑재할 수 있을 것을 원했던 미군의 요청에 따라 하이마스는 M270 대비 발사 컨테이너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이마스와 M270 모두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기에 화력이 딱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만 운용할 계획이었던 천무는 기동성보다는 화력 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되어 두 개의 미사일 포드를 갖추고 있기에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군처럼 항공수송을 할 이유가 없는 여러 국가들이 하이마스보다 천무를 주목하게 만들었는데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을 들어 천무를 하이마스보다 우위에 있는 무기체계라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폴란드에서 확인된 천무의 새로운 모습과 한국 방산의 저력에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천무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K9을 대량으로 도입한 루마니아인데요. 루마니아 또한 러시아의 해상 위협에 맞서기 위해 KT즘을 장착한 천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의 위협이 가시화하면서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국경에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러시아가 폭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척에서 곡물 창고가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만큼 마찬가지로 흑해를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전쟁의 위협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흑해함대에 대항할 수단으로 다름 아닌 천무를 고려 중인 것인데요. 루마니아의 KT즘을 탑재한 천무까지 배치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좁은 흑해에서 흑해함대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폴란드형 천무가 출고되었다는 소식은 최근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 영토를 넘보고 있는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에서 만약 미국이 폴란드에 지원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던 무기가 AT킴즈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AT킴즈급 파괴력을 가진 천무의 KT즘이 러시아군의 머리 위로 날아든다면 러시아군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될 텐데요. 이처럼 한국 무기가 가치를 인정받고 해외 무대에서 존재만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